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장을 지어놨지만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장비를 반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2017년부터 대대적으로 여러분 투자를 했는데, 저는 이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관여된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석학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이재용 회장의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당시 여러분들 정치 권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 내린 결정 같아요. 수십조 원을 다른 기업을 샀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설계도면을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내에 설계하는 여러분들 사업부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가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에 여러분들 애플이 자기 칩에 관련된 설계도면을 전부 다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야, 이거는 어려운 사업이구나. 이게 2023년 5월 15일 기사입니다. 이게 2017년 5월 달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 사업부의 파운드리 사업팀을 떼내 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로 독립시키고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내부 물량만 다루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분명히 이해상충 문제가 크게 우려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명백하게 반도체 설계 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자신들이 가장 1급도 아니죠. 뭐 초특급 비밀인 설계 도면을 제공해서 이런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이런 건 좋은데, 지난해 여러분들 연초부터 시작해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런 내일 모레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이니까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점점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야, 이거는 진짜 패착이구나. 의사결정을 엄청나게 잘못 내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뭐 삼성을 이렇게 여러분들 험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월급 받는 여러분들 최고 임원들이야 자기 자리가 있는 동안에 언론 플레이하고 그다음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희망회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 목이 날아갈 거니까. 이제 종합반도체 회사는 구조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팹리스 회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칩 제조를 맡길 때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거나 삼성전자가 이것을 활용해서 직접 경쟁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하죠. 여러분들 애플 칩의 여러분들 톱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칩 제조 부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거는 신의 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전부 다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요구를 하겠습니까? 파운드리의 사업을 대형 고객을 수주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 쪽에서는 계속 여러분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구글이 그동안 텐스칩을 맡기고 있다가 TSMC로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TSMC는 순수한 파운드리 회사로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부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만 반도체 TSMC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게 중립적인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존도 텍사스에 반도체 설계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AI 추론 칩이나 CPU나 이걸 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반도체 도면을 삼성전자에 요구하겠습니까? 요구를 안 하죠.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반도체 설계 부분에 그걸 카피해가 이런 경쟁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참 큰 겁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사업은 첨단 공정,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의 TSMC와 기술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른바 수율 경쟁이 해서 많이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기술의 유출 위험에 대한 굉장히 여러분들 위협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상에서는 기술력 격차도 있고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이미지 센서 등을 설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가 힘든 거죠. 기술력도 분명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플이나 AMD나 엔비디아나 구글 등 주요 팹리스 회사들은 대부분 TSMC 대만 반도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차원 다각화 차원의 삼성전자의 물량을 조금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이해 상충 문제하고 수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 기술력 문제죠.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이해 상충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라는 것이 상황이 여러분들 바뀔 수 있으니까 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든데 삼성이 시스템 사업부와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하는 한 애플과 구글과 퀄컴 등 주요 팹리스 고객은 대만 반도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소 같거든. 근데 국내 언론에는 전혀 이런 문제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 상충 문제 팹리스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전부 다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제공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반도체 설계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해 상충 문제를 심각하게 대부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은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 당시에 내부 물량 처리를 넘어 가지고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출을 결정한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매몰 비용
한 번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발목이 잡혀 계속 돈을 쏟아넣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뭐 잘 될 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격차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이해 상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십억을 투입한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 아마 7, 80조 원 정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적자 규모가 1년에 4조 5조 정도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